충남도의회는 7월 14일 제11대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에서 총 55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 의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의정 리포트, 오늘도 시작합니다. 충남도의회는 7월 14일 제11대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 소식지 발간주기 확대, 온라인 의정 홍보관 신설 등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늘려갈 계획이며 오는 11월에는 도민, 전문가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집행부 예산안 분석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의원 42명 전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7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5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본 임시회에서는 각 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42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이날 폐회에 앞서 충남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도의회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충남개발공사 소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안장원 위원장은 충남도는 그동안 석탄 화력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 만큼 교부세 증액을 건의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며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2차 회의에서는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날 의원들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부터 도내 노동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3차 회의에서는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도립대를 직접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며 신축 중인 학생회관 공사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이어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미래산업국과 공보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충남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관인 만큼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공무원 교육원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옥수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시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2차 회의에서는 공동체 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이어진 4차 회의에서는 충남문화재단, 역사문화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21일 5차 회의에서는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재재단,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도민 대상 체육활동 운영 시 내실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도내 4개 의료원,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도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2차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고 이어진 3차 회의에서는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탄소 중립은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같은 노력이 도민에게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월 14일 1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청취하고 농촌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농촌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2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듣고 청년 농업인 육성과 6차 산업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3차 회의에서는 수년째 요지부동인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질책하며 연구소 이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고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어민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21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2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혁신도시 지정 후속 조치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충남 민항건설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23일 이어진 3차 회의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와 교통연수원에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으며 교통연수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 안전교육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14일, 15일 양일간 충남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철기 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동영상이나 책자 위주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시설 조성 등 여건을 만들어달라 주문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제330회 임시회 1, 2차 본회의를 거쳐 8개의 건의안과 2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13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기후환경 위기 시대의 갯벌 보전 필요성을 담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 그리고 중앙에 집중된 재원의 재분배 촉구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2차 임시회에서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학급당 과밀 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수 촉구 건의안,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당기기 위한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이전 촉구 결의안과 충남, 대전, 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 기대를 담은 호남선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가 지역업체 살리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특위는 7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최근 3년간 공공조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오인철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업체들이 공공조달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5분 발언 순서입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탈석탄, 탄소 중립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공공기관, 도민 모두가 바로 지금 함께 실천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우리 도의 전자타이머를 활용한 정수기 대기전력 최소화 방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 대책 마련 시급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의료원에 방문한 환자 수 하루 평균 970명입니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50대, 나머지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의료원에 진료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진료를 받으러 서산의료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고 출연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아직 근거 관리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정한 기준 요건 이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는 코로나19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휴가기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내 33개 해수욕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MZ세대의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사회 변혁을 이끄는 대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도민에게 부담 없이 놀이하듯 행정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체를 오롯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최근 2019년도에는 18.6%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이에 맞는 시대 정신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는 생명 종류 전신에 입각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개식용은 그에 반한다고 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청남도는 탄소 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2050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민관 학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충남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40여만 명 중 31%에 해당하는 12만 3천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노인 복지에 대한 시급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노인복지청 설치를 중앙정부에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어서 충남 내륙과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대 의대 정원의 약 50% 이상을 지역의 공공병원 병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부산, 전남에는 키자니아와 같은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 수도권까지 가서 하루 이틀 숙박하면서 체험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 제안합니다. 세 번째 자버월드는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직업체험시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내재적 가치는 수백 배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거래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악성 해커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청과 각 산하기관, 주요 시설기관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령신앙 준설토 투기장 축조 공사와 관련해 충남 선상낚시 어선협회 등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설 투기장의 신속한 착공도 중요합니다만 공사로 인해 생계 피해를 입는 보령 어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보령신앙 건설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적 모범 사례로 기록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 에너지 거버넌스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안장원 위원은 석탄 화력발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올해 초 제정했다며 2050년까지 석탄 제로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참정권이 부여된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학교 정치교육 방향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은나 의원의 신청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교실로 들어온 선거 교육과제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학교 정치교육 규정 확립과 교과목 필수화, 학생 자치 활성화 등의 교육 방향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으며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학교 정치교육과제와 방향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의정 토론회를 갖고 도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적시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윤 창출이 가능한 ESG 경영 모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낯선 의회 용어를 쉽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알기 쉬운 의회 용어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입니다. 의사 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최초 참석 인원수, 즉 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하며, 의결 정족수란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 필요한 찬성 인원, 즉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의회 의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